이 논란 굉장히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 쉬었어요? 잘 쉬거든요.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대선 기간 동안 이 대표발 직무 거부 사건은 대선판에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하긴 했었습니다. 두 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 대표를 포용하는 모습으로 일단락이 됐었는데 권 원내대표의 이 문자 메시지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진 셈이 됐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반응들이 일단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준석 대표의 본인, 당사자의 반응이 궁금한데 이 대표는 최근 굉장히 활발한 장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고 자신감이 붙은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과연 이 문자 메시지 이후에 이 대표 측 반응은 뭘까요? 울릉도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울릉공항 좀 더 확장돼야 한다. 라고 이 대표가 뭉치고 있죠. 이런 걸. 나는 뭐 그런 거 관심 없다. 나 할 일 많다. 라며 현재로선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일단은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 뭐 나름 달라진 모습이란 달라진 모습.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다. 울릉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자, 그럼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의 반응. 그런데 이른바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부터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무슨 내부 총질을 했습니까? 대선 경선 기간에 수만 킬로미터 뛰면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서 조금 당황스럽고요. 글쎄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김웅 의원도 소위 윤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어요. 자, 그리고 김웅 의원은 내부 총질 네 글자와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즉 이게 무슨 내부 총질이냐 라며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자, 결국 이제 당이 다시 이 대표 측과 윤 대통령 측과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당원 게시판에 이 대표 지지자들은 부글부글한 반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권성동 대행의 사과로 해결된 문제냐? 권 대행은 왜 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냐? 엑스맨이냐?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를 이렇게 토사구팽하냐? 대통령 품위 지켜라. 결국 당내에서 이 대표 지지자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가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대통령은 사실 그냥 텔레그램 주고받은 것밖에 없고 이 문자는 사실 공개되면 안 되는 사적인 문자였는데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부 총질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자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또 이 대표 반대쪽에서는 내부 총질한 거 맞지 않냐, 뭐 이런 격앙된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굉장히 민주당대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고. 김웅 의원이 하는 행동 자체가 내부 총질이죠. 김웅 의원의 행동이 내부 총질이에요. 예, 자기가 내부 총질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나 대행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확산하지 않는 책임이 있어요. 당원들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 구성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당의 지지율이 뭐 불과 뭐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을 압도했는데 지금 뒤집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당내 사고가 났을 때 지금 내부 총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쉬운 건 어쨌든 대통령이 정치 초보이시지만 내밀한 트위터든 텔레그램이든 자기 검열을 했었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아픔이 있다. 이게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 당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위스프라고 하는 뭐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문자를 주면 몇 시간 뒤에 스스로 그 문자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거 괜찮네요. 예, 대통령이 앞으로 그거로 갈아타셔야 될 거예요. 007 메시지처럼 폭파되는 예, 것처럼. 예, 스스로 없어집니다. 지금 만약 이런 상태로 텔레그램 주고받은 문자가 악용된다면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동 폭파 문자 메시지. 네. 어쨌든 당내 상황이 굉장히 번잡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 원내대표가 답장을 치던 와중에 이게 찍혔잖아요. 답장을 치던 내용 중에 누군가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조금 생소한 인물인데 함께 보시죠. 강기훈과 함께. 강기훈이 누구냐? 언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익준 변호사님, 누굽니까 강기훈? 그럼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이름인데, 제 친구 중에는 기훈이가 한 명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굉장히 유서 사건으로 예. 그런 분이 생각이 나서, 아니 그 강기훈 씨 돌아가신 분,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 그분은 아닌 것 같고. 아,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네네네.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그 자유새벽당이라는 그러한 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한대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강기훈 행정관이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일단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서. 그거는 알려져는 네네. 있는데 정확히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인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굉장히 뜨거웠던 설전,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각각의 반응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